이현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현웅님. 예. 이현웅님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상준 선생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웅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선생님, 예, 잘못했는데 최장이 아닌데. 자, 최장이 아니고 신장인데 이게 어디 가버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화면을 강의를 띄어야 되는데 예, 강의 떴습니다. 강의 떴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입니다. 알초사 회원을 위한 초음파 강좌. 지난 시간에 신장 파트의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부전 리날 페일리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날 페일리어는 신기능이 호도로 장애를 받아가 우리 몸의 체액 등의 생체 밸런스가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제 크로닉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부전은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와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는 스케믹이라든지 또는 뭐 블라스프라이가 떨어지거나 하이퍼텐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리날 페일리어가 있고, 또는 이 리날 튜브의 옵스트럭션에는 2차적인 포스트 네프라이티스의 리날 페일리어가 있습니다.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만성 사구체 신형 크로닉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에는 이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키드니가 위축이 되죠.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심장의 낭종, 이런 것이 멀티플 리날 시스트가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이 그로메노 네프라이트와 달리 엔드 스테이지 갈 때까지 키드니의 볼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 엔드 스테이지 가면 키드니가 슈링키 됩니다만, 상당히 키드니가 펑션이 떨어져도 키드니 형태를 유지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키드니의 로발 아트리의 레지스턴 덱스, 저항 기술을 측정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이 바스큘라 디지이기 때문에 레지스턴 인덱스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레지스턴 인덱스와 크레아티닌 클리어 레이쇼하고 코리레이션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급성 신분전 때는 신장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심피질의 에코가 상승이 되고 수질은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질하고 수질의 대조가 아주 명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질은 고에코, 수질은 저에코입니다만,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는 피질의 에코가 더 높아지고 수질의 에코가 낮아지기 때문에 콜텍스 메주르의 디퍼렌시에이션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신호성 네프로파시는 요관을 압박폐시하는 하복부 병변이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측의 수신증,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잘 관찰됩니다.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신장의 위축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심피질 에코 레벨이 상승이 되고 수질과 피질의 에코가 불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수질, 피질 에코도 불명료이고, 신치질 에코 레벨을 비교해 보면 간하고 신장에서 일반적으로 간이 신장보다 에코 레벨이 높은데, 이거는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심피질 에코도 훨씬 더 높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의 에코 레벨보다 신장 에코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피질의 에코 상승되고 수질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수질도 굉장히 에코가 올라가 버립니다. 피질 에코가 많이 올고 수질도 올라가고 위축이 되니까 수질, 피질 구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투석 환자에서는 장기간 위축된 신장 내에 낭종이 잘 생깁니다. 경과와 더불어 신낭종의 증가와 종대가 낭종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 중에서 다이리시스를 많이 하면 키드니에 신장이 많이 생기고 신낭종이 많이 생기고 또 신암, 리날셀 캔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신암이 합병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신부전에 우리 관찰할 때 신장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혹시 솔리드한 메스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신부전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측 신장입니다. 신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리버의 크기 여기까지 있는데 신장은 리버의 마진까지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신장의 피질하고 수질이 구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중심에코 복합체 신피질이 워낙 얇아져 있기 때문에 신장의 신실질은 거의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멀티플한 시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다발성 신실질 에코 레벨이 좀 상승이 됐고, 신실질 에코 레벨의 상승, 리버보다 에코 레벨이 높고, 또 신실질하고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거의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장기 투석 시에는 리날셀 시의 합병 빈도가 높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낭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장의 종괴성 병변 중에 가장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단발성 또는 수개의 낭종이 실질에 존재하게 됩니다.
신낭종은 헤파틱시스와 마찬가지로 변연이 팽활하고 경계가 맹렬하고 내부 에코가 없는 오발한 형태의 종괴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고 외측 음영이 라테랄 섀도도 보이고 타장계의 낭종과 같은 송변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4개 내부에 셰프텀이 없는 남방성 유니로큘라 시스트지만 얇은 격벽을 동반한 다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낭종의 감별은 신배에 생기는 신배계실 또는 신배의 확장이라든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또 정상 수질도 굉장히 커져 있으면 이것을 프로민트 메줄라데마 리날 시스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낭종 정례입니다. 자, 신낭종의 경계가 아주 명료합니다. 이것은 신낭종의 앱세륨으로 라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부에는 물로 차 있기 때문에 무에코 그리고 후방 음량 정강이 보입니다. 요거는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제입니다. 요거는 신피질, 요 새까만 거는 수질, 피질, 수질, 중심에코 복합제. 요거는 신장에 요렇게 경계가 명료하는 리날 시스트가 보입니다. 자, 리날 시스트에도 우리가 리날 시스트에서도 이거는 심플 시스트지만 안에 셉텀이나 뮤랄 노듈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치료와 환자의 팔로우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되는 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얇은 셉툼이 있고 요 뮤랄 노드에 아주 약하고 셉툼의 두께가 3mm 이상이 되면 이하가 되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가 됩니다. 2F가 되면 셉툼의 두께가 2mm 이상이 되고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이 뮤랄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셉툼의 두께가 2mm 이상 또 뮤랄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은 2F가 됩니다. 2F 3mm 이상 되면 2F 되죠. 3mm면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가 되면 이것은 안에 이렇게 솔리드 포션도 여기에 뮤랄 노들이 있고 셉툼이 있는데 뮤랄 노들이나 셉툼의 인핸스먼트가 될 때는 3가 되어버리죠. 4가 되면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섞여 있으면 4가 되게 되겠습니다. 폴리시스틱 키드니입니다. 이것은 신장 내에 다수의 낭종이 보이는 이 성인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오토조말 도미넌트 트레이드로 유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낭종이 무소하게 보이는 인펀타일 타입이 있습니다. 통상 양측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장의 멀티플 시스트가 신장이 커지게 되고 신장이 변형이 됩니다. 성인은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연령에 따라서 신장의 직경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40세 이후 되면 신기능도 약해되고 신부전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뭐 괜찮은 애호가 좋은 병으로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40 이상 되면 신기능도 좀 떨어지고 서서히 떨어지죠.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투석을 하게 되는데 오토조말 도미넌트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에는 투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디에 프리드 리텐션이 그리 심하지 않죠. 단지 이제 소변에 펠렉 중에 이런 몸에 나쁜 폐쇄 물질 이런 물질이 이제 익스크리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프리드 밸런스는 비교적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로멜룰 네프라이티스나 다이베틱 네프로파시에 비해서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환자는 비교적 리날 페일리어가 되더라도 다이리시스를 잘 견뎌냅니다. 유아형은
오토조멀 리세시버트래. 이거는 작은 낭종들이 직각간에 다별하고 요 생성 능력이 붙이는 거 대부분 태어나자 빨리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낭종이 간이나 췌장이나 비장이나 폐, 갑상선, 난소, 정소 등 테스티스, 고환 등에 합병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폴리시스틱 키드니라고 폴리시스틱 디지즈라고 합니다. 판독의 포인트는 신장이 현저하게 비대하게 되죠. 내부에 대소, 크기가 크고 작은 무수한 낭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 내에 출혈이 일어나고 헤모라지도 일으키고 인펙션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낭종 내에 미세한 점상고액고, 선상고액고 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을 드물게 합병할 수 있으므로 낭종 내의 충실성 부분의 유무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40세 이후에는 헤마추리아나 또는 인펙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주 리커런스 하는 것입니다. 유아인 경우에는 신장이 현저하게 비답되고 신장의 집합간에 미소낭종이 미만소로 생기므로 아주 작은 낭종이 생기므로 신장 전체가 고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낭종이 생기면 초음파빔이 낭종 내에서 리버브레이션해서 고액으로 보이게 됩니다. 감별은 멀티시스틱 키드니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고 시스트가 다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폴리시스틱 키드니에 비해서 이 유전성은 아니죠. 이거는 키드니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폴리시스틱 키드니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이 아주 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중심액고 복합체 신실절에 다양한 크기의 시스트들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절하고 중심액고 복합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낭종 안에 이런 고액고 물질도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헤모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데브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폴리시스틱 키드는 신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신장의 다발성 신낭종이 보이고 신낭종의 크기는 다양하고 심해지면 신실질과 중심액고 복합체의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는 파라펠빅 시스트, 페리펠빅 시스트가 있습니다. 파라펠빅은 이 중심에코 복합체의 시스트가 보이는데 이거는 신호 옆에 시스트가 있죠. 그러면 시스트가 신호 옆에 있으면 마치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펠빅 시스트는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에 라운드하거나 오발한 무에코 부분 보이고 후방에코 증강이 보입니다. 낭종의 형상에 따라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낭종 부분하고 순뇨관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신우가 중간이 되어 있는 거죠. 신우가 늘어나는 거죠. 신우 신배가 늘어나면 딱 따라 보시면 피라미드 쪽하고 메줄라 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유레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연결이 만약에 보인다면 이것은 순뇨관하고 낭종부 연결이 된다면 파라펠빅 시스트가 아닙니다. 감별은 대양 심플 시스트하고 신우신배의 확장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라펠빅 시스트 정리입니다. 중심에코 복합체에 있고 여기에 시스트 있습니다. 요거는 신우 옆에 있는 시스트가 겹쳐져 가지고 마치 중심에코 복합체에 있는 시스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우 주위에 인접해 있는 낭종입니다. 파라펠빅 시스트하고 감별할 것은 페리펠빅 시스트입니다. 페리펠빅 시스트는 신우주의 낭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신우주의 림파관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펠빅 시스트는 대부분 이런 시스트가 한 개 내지 두 개고 경계가 오발, 스무스하고 형태가 오발 또는 라운드 형태인 데서
페리펠비시스는 림프관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기 때문에 멀티플한 시스트, 모양이 뾰족뾰족 또는 라운드, 오발, 스피큘의 다양한 형태의 시스트가 멀티플화 생기고 보통 바이라테럴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쌤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칼리시알 다이베티큘럼입니다. 신우가 있고 신배가 있죠. 그래서 신배 쪽에 교통에 있는 다이베티큘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우, 신배, 타릭스에 이렇게 다이베티큘럼이 생겨가 그 안에 다이베티큘럼이 생기면 그 안에 밀크 오브 칼슘이나 스톤이 동반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배 근처에 작은 낭성변변이 보이고 요 안에 스키아를 동반할 때는 요 안에 중력 방향으로 스트롱 에코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밀크 칼슘이 이렇게 섀도우를 동반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고 이렇게 프리드 레벨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별점은 신낭종과 신우신배의 항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죠. 여기에 이쪽이 신우가 있고 이쪽이 신배가 있죠. 신배 있는 쪽에 이렇게 여기에 신배의 낭종이 있습니다. 신우가 여기에 있죠. 신우고 여기에 신배입니다. 그래서 낭종이 생겼습니다. 낭종 안에 밀크 칼슘이 있고 여기에서 뒤쪽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중심 에코 복합체의 인접에서 신우의 인접. 여기는 콜텍스, 여기 메줄라,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낭성병변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밀크 칼슘이나 스톤을 잘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결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결석은 위치에 따라 신우결석, 신배결석, 신실절 결석으로 나누고 이걸 총칭해서 신결석이라고 합니다. 결석은 아주 가는 샌디스톤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신우 신배를 가득 채우는 결석, 이걸 갖다가 스테고혼 칼큐라이, 녹각형 갈색, 사슴의 불처럼 생기는 녹각형 결석이 됩니다. 정상은 이 신결석일 때는 선동 발작, 헬료 또는 결석의 배출 등이 있습니다. 관찰의 포인트는 이가 신실질 내에 중심 에코상과 비슷한 에코히도의 신실질 내에 음양음영을 동반한 고에코입니다. 중심 에코상과 비슷하거나 높은 신실질 내의 음양음영을 동반한 고에코입니다. 수신증을 동반할 경우에는 요관으로 낙석을 의심해가지고 여러 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기는 것은 신결석이 빠져나와가지고 요관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신결석이 있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으면 유레트라 또는 유레트로 펠빅 장션에 스톤이 막혀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별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중심 에코 복합체의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에코지만 이건 상당히 높은 고에코죠. 이 중심 에코 복합체보다 훨씬 높은 고에코니까 고에코고 뒤에 후방 음영이 있으니까 신결석으로 진단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이 신결석의 에코가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비슷할 때는 이것이 결석인지 중심 에코 복합체의 고에코 스팟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칼라 도플러를 띄워보면 결석을 주위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관찰되죠. 왜냐하면 결석의 스페이스가 러프하기 때문에 러프한 스페이스에 촌파빔이 부딪히면 리버브레이션,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죠.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헬륨의 색깔이 확 나게 됩니다. 반짝반짝하게 되죠. 자, 이 신결석은 신장에 녹각형 스테고온 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주위를 신우로 꽉 신우 신배를 충만시키는 가네카가 보이고 뒤에
섀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스테고논 캘큘라이라고 합니다. 스테고논 캘큘라이가 생각보다 이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빈용의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이 수술을 하는데 결국은 신장 안에 캘큘라를 뽑아내 부숴가지고 쇠석을 시켜가 부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수술이 막 상당히 어렵고 네프렉톰이나 뭐 이런 수술에 있어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이 스테곤 캘큘러스입니다. 다음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여로의 통과 장애 또는 폐쇄의 결과로 신우신배에 소변이 저류되어 확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결석일 수도 있고 가장 많죠. 모스코먼, 그 다음에 신우의 종양일 수도 있고 요관의 종양, 요관 종양은 아주 드물죠. 그 다음에 방광 종양 제법 많습니다. 위에서 요로 폐쇄되거나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에 의해서 전립선 내 요도가 폐쇄되거나 또는 인접하는 직장이나 자궁암, 난소암에 의해서 요관이 압박되거나 또는 종양이 요관으로 침연돼 버리면 이러면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소아에서는 유레트로베시큘러 리플렉스가 자주 있으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기고 가끔 보면 이제 소변이 아주 꽉 차면 이것이 이제 압이 증가돼 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마일드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분류가 그레이드 0에서 1, 2, 3 됩니다. 그레이드 1은 경도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신배는 브론팅 되지만 유두는 파필라는 이제 메줄라 끝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식별이 가능합니다. 신실질 두께는 정상이고 집합관 내에 신호가 늘어난 게 좀 스핀들 쉐이프처럼 늘어나죠. 중등도 되면 신배가 외방으로 확대되고 원행화되고 신호도 물론 확대가 되죠. 신배가 확장이 뚜렷해지는 거죠. 신종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실 두께로 가벼지고 집합계 내에 중심에코 복합적 소노루스한 낭성병변이 보입니다. 고도수 신정되면 신배가 강하게 확대되고 신우는 완전히 시스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배가 비박화되고 신실질도 얇아집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 중심에코 복합제의 무에코 봉을 보이죠. 이 무에코 영역이 유레트하고 연속이 되고 있죠. 다음에는 고도 수신증 신실질이 거의 보이지 않고 마치 그냥 시스틱 메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네프로 볼 때는 원인 검식에서 말초 요관까지 트레이싱식입니다. 요관이 확장된 순요관이 생긴 하이드로 유레터가 보일 때는 요관 방광 이행부까지 관찰됩니다. 거기에 스톤이 많이 임팩트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을 너무 충만시키면 신우신배가 경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시에도 신우신배 확장이 보입니다. 자궁이 컴프레션 돼가 그렇습니다. 파라펠빅 신도시스트나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고름이 생기는 농신증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요관결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관결석이 요관내로 낙하하게 되면 신우요관 이행부, 요관과 총장골, 동정맥 개척부, 요관 방학 이행부 이런 생리적인 스트릭처 부분에 잘 걸립니다. 물론 정상은 등 쪽이 아프고 혈뇨가 됩니다. 초음파에는 요관 내 음영을 동반한 고액고 결석이 보이고 때로는 장관가스의 영향으로 결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관 확장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느냐를 보고 결석의 존재 부위를 추정합니다. 자, 상부 요관 결석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우도 확장되고 신배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배 신우죠. 유레터가 늘어나고 여기에 보시면 섀도를 동반하는 고액고 결석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중등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얘기할 때마다 참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컨제니털하게 우리 인접한 유레트라 아트리가 눌러가지고 이것이 유레타를 컴프레션해가 하이드로 유레타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뭐 태생기에 금방 생길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가 상당히 한 30대 초반인 것입니다. 영상의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초음파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기가 내과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초음파를 가르쳐 주러 갔습니다. 동기죠. 내과 동기한테 자기 몸을 대가지고 이렇게 키드니를 스캔했더니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겼어요. 깜짝 놀래가 내가 선생님 처음 하시네. 당신한테 선생한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다. 자기도 보니까 하이드로네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리날 아트리가 아주 토초세가 이 리날 아트리가 유레타를 컴프레션해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본인은 증상이 없었죠. 하이드로네프로 상당히 심했어요. 그냥 놔두면 신장이 이게 녹아버렸죠. 펑션이 없어져 버렸죠. 다행히 이 선생님 수술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인 내과 선생님을 초음파 가르쳐 주러 갔다가 자기가 몰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두 번째 신장 파트 공부했습니다. 자, 이현옥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이현옥 선생님. 예, 이현옥 선생님. 이현옥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현옥.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이현옥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이현옥 선생님 참가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사실은 뭐 스톤도 넓어 넣으면은 칼시피케이션이죠. 칼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은 점상 강한 고액고 보이면 그냥 칼시피케이션 하고 이 안에 섀도우를 동반하거나 칼라 도프라를 띄어가 트윙클링 보면 스톤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스톤이나 칼시피케이션은 그냥 막 혼동해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이제 실질의 석회 부분이 침착이 되는 걸 칼시피케이션 하고, 그리고 아트리 같은 데도 혈관 배기에 석회화되면 칼시피케이션 하죠. 스톤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섀도우를 동반하고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면 스톤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이 이야기 되셨죠? 은밀한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황영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황영재 선생님. 황영재 선생님은 그나마 송필훈 선생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송필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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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동맥 협착증을 우리가 초음파로 할 수 있냐?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보면 신동맥 부분에 협착이 된 부분에 그 혈류 속도를 재고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동맥의 협착 부분을 칼라 도플러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때로는 신동맥이 토주스 해가지고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장의 로발 아티리의 혈류의 속도를 파행을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리날 아트리가 스테노시스 되면 리날 아트리가 세그멘탈 아트리, 로발 아트리가 되지 않는 신장 안에 로발 아트리의 혈류의 파행을 보면 정상 파행이 아니고 업스트로크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맥판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이소리 내려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 올라가는 파행이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이걸 펄서스 타로두스 하거든요. 이 펄서스 타로두스가 있다는 말은 그게 로발 아트리 전에 세그멘탈 아트리나 리날 아트리에 스테노시스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스테노시스 부분에 지나가는 혈류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빠르죠. 포스트스테노틱은 혈류가 어떻게 되죠? 터브넌트 플로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혈류가 메가리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날 아트리 스테노시스 때는 그걸 그 부분에 책에는 보면 리날 아트리 좁아진 부분에 피크 시스 벨로시티가 올라가는 거로 진단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임파서블하고 대부분 경우에는 로벌 아트리의 펄서스 타로두스를 보고 리나 아트리가 앞쪽에 스테노시 있다는 걸 추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정말 좋은 질문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 박상준 선생님한테 박상준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박상준 선생님은 질문을 아주 잘 하시거든요. 마지막 질문 박상준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박상준 선생님. 펠비스 콜텍스 메줄라 말고요. 신우지방종증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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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지요. 그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호 모양은 초음파에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안 생기면요. 네. 그러면 신호 모양이 변형이 아니고 중심 에코와의 변형이라고 했을 겁니다. 말을 내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신호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되면 중심 에코 복합체 고에코지 않습니까? 고에코 내부에 이 저에코 병변이 보이거든요. 고에코 내부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우주의 지방이 있으니까 중심에코 복합체 저에코 내지 무에코에 가까운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우의 종양이 되면 뭐죠? 신우의 종양이 돼가 신우를 옵스트럭션 시키고 그리고 이 신우 종양은 바깥으로 인베이전하고 또는 내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 에코 복합체의 경계가 디스럽션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는 중심에코 복합체의 저에코가 있지만 신우 중심에코 복합체의 경계가 변형을 오지는 않지만 신우 종양한 펠빅 튜머는 안에 생기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동반하고